설마 저분이. 오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대 위의 화수는 바로 지난주 자신이 밀쳐서 넘어뜨렸던 그 할머니였어요. 출입구에서 손자를 보러 왔다고 했던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알고 보니 경기도 오산의 낡은 아파트 단지, 이른 새벽 5시가 되자 이화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쭉 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운동장은 아직 고요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화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운동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맨 아래쯤에 놓인 오래된 군화 한 켤레가 눈에 띄었어요. 가죽이 낡았지만 여전히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는 그 신발을 화수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아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두약을 발라 천천히 문지르는 그 손길이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죠. 동네 사람들에게 화수는 그저 좀 괴짜인 할머니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운동장을 걷고 혼자 산책하며 가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이는 노인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운동장에 나온 화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곧게 펴지고 걸음걸이가 단정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차력 구령을 외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운동장에는 화순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있던 화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은주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우석이가 드디어 입대했어요. 어제 훈련소 들어갔다고 연락 왔어요. 화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외손자 장우석, 22살의 그 아이가 이제 군인이 되었다니.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지. 화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화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훈장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시절의 화순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그는 눈빛이 매서웠고 어깨에는 특공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그 나이였지. 화수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공대장, 예비역 준장 이화순. 하지만 동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딸 은주조차 어머니의 정확한 군 경력을 알지 못했어요. 화수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거든요. 전역 후 지난 수십 년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오후가 되자 화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손자의 입대를 기념해서 열린다는 부대 행사에 몰래 참석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손자가 훈련받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괜찮을까? 화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의 78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죠. 화수는 가방에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군화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그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죠. 나 그저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화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화순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화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손자의 부대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입대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해 둔 덕분이었어요. 부대 입구 근처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새내기 군인들의 가족들이었죠. 화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정문 쪽은 공식 초청받은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화수는 초청장 같은 건 받지 못했거든요. 애초에 손자 장우석도 할머니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떻게 들어가지? 화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쪽으로 민간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출입구가 보였어요. 아마도 부대 내 민간인 구역으로 통하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잠깐만, 정말 잠깐만 하고 되뇌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초소가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군복이 말끔하게 다려져 있고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오한의 대위였죠.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화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오한이가 즉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이 구역은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오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제 손자가 여기 입대했거든요. 화수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오한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가족 행사는 정문 쪽 공식 출입구로 가세요. 아, 그런데 저는 초청장이 없어서요. 정말 잠깐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화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한이는 단호했어요. 그는 화순의 팔을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보안구역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화순이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아픈 소리가 날 뻔했지만 화수는 꾹 참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한이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지만 화수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화수는 먼지를 털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운함, 아쉬움, 그리고 묘한 씁쓸함이었죠. 그때 초소 근처에 있던 경비병이 다가왔어요.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경비 아저씨, 이 할머니 좀 돌려보내주세요. 규정 위반이에요. 오한이는 여전히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화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손자를 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이 묘한 기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령이었어요. 그는 행사 준비를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초소 앞의 상황을 목격했죠. 넘어진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대령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행사 준비가 바빠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손자 보러 오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화수는 부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을 멀리서나마 바라봤어요. 저 안 어딘가에 외손자 우석이 있을 텐데 결국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고 있으면 돼. 화수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화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그 젊은 여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 그런 모습이 어딘지 옛날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화수는 쓸쓸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화수는 오랜만에 안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니 군 생활 앨범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화순이 나타났어요. 특공대 훈련을 받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각종 훈장 수여식 장면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내가 저기 다시 들어갈 날이 올 줄은 몰랐지. 화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화수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훈련 중인 모습, 그리고 각종 포상을 받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완전 무장한 채 헬기에서 내리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젊은 시절의 화순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북한 침투 작전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 작전이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화순은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전은 화순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본 것들, 겪은 일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동료 한 명을 잃었고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작전 후 화수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갑작스런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든요.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여자라서 그런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화수는 당시 자신이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떠올렸습니다. 결국 화수는 조용히 전역을 선택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받지 않고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군복을 벗었던 거죠. 화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에서 민정심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옛 동료이자 지금은 예비역 소장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연락처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화순아, 웬일이야? 정심아. 나야. 화순의 목소리는 어딘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진짜 화순이 맞네. 얼마만이야? 몇 년째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웬일이야? 민정심의 목소리에서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어요. 화순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우리가 약속했던 자리 말이야. 아직 유효하냐? 화순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심은 화순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화순아, 설마 너. 민정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응.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오래 숨어 있었나 봐. 이제 좀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화순과 민정심은 전역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는 것이었죠. 특히 여군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성취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화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민정심은 화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화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손자의 입대, 부대 방문, 그리고 젊은 여군에게 밀려 넘어진 일까지 민정심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나를 그냥 경비 아저씨 정도로 본 것 같더라.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화순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화순아, 그 아이가 널 몰라본 게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숨어 있었는데. 민정심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정말로 나올 생각이야? 화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우리 같은 여군들이 겪어온 일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민정심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화순아, 한번 나오면 돌이킬 수 없어. 언론도 관심 가질 거고 사람들도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 준비는 되어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할 것 같아. 화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국군이날 행사 알고 있지? 거기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내가 해볼래? 화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나를 초청한다고? 응. 원래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공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거야. 화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정말? 화순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화수는 다시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 속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화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후 국군이날 기념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화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랜만에 정복을 꺼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예비역 준장 정복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끔했어요. 화순이 그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 왔거든요. 거울 앞에 선 화순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복을 입고 국방색 스카프를 맨 채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어깨가 쭉 펴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화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화수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정심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화순아, 괜찮아? 민정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떨리긴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화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참석자들까지. 화수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편 행사장 곳곳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오한희 대위도 경비 업무를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주 일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린 일 말입니다. 괜찮을까? 그 할머니. 오한이는 가끔씩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행사 시작 전 언론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행사의 주빈이 매우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호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단지 전설적인 여군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기념 공연과 축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빈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군이날 기념 행사의 주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군사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특공대 창설의 산 증인이자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준장이시기도 합니다. 오한이는 무대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화순 예비역 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화순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는 수식어는 충분히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무대 옆에서 화순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에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관중석 한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한이었어요.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인물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설마 저분이. 오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대 위의 화수는 바로 지난주 자신이 밀쳐서 넘어뜨렸던 그 할머니였어요. 출입구에서 손자를 보러 왔다고 했던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준장이었던 거였습니다. 화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관중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준장 이화순입니다. 화순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그 음성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화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오한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오한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군인이라는 것은 나이도, 성별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화순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여성 군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관중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화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담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메시지였거든요. 오한이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화순의 강연이 끝나자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한이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화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한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사과해야 해. 꼭 사과해야 해. 행사가 끝난 후 화수는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탓인지 몸이 조금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세상에 털어놓았거든요. 민정심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순아, 정말 잘했어. 사람들 반응 봤지? 모두 감동받았더라고. 고마워, 정심아. 내가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평생 못했을 일이야. 화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심이 문을 열자 젊은 여군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한의 대위였죠. 실례합니다. 이화순 준장님과 잠시 뵙고 싶은데 오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오한이를 알아봤어요. 지난주 자신을 밀쳐냈던 그 젊은 여군이었거든요. 하지만 화순의 표정에는 화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화순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한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화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깊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지난주 제가 준장님을 몰라 뵙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는데 오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한이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화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한이가 고개를 들자 화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화순의 눈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노인에게만 침묵을 강요했죠. 하지만 당신이 한 일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화순의 말에 오한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규정만 내세우며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했어요. 앉으세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화수는 오한이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민정심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화순이 물었습니다. 오한이입니다. 대위 오한이입니다. 한희 씨, 군인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들어봐도 될까요? 오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화순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오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오한이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거든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딱딱해진 것 같아요. 규정만 중시하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게 되었나 봅니다. 오한이의 고백을 들은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희 씨,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여군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강해야 했어요. 더 냉철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죠.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여겨졌거든요. 화수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공대에 있을 때 저는 동료들에게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항상 차갑고 완벽하게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오한이는 화순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준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화수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한희 씨가 그날 저를 막은 것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은 옳았어요. 다만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때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한이는 화순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준장님, 제가 준장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화순은 빙그레 웃었어요. 이미 배우고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것, 그것부터가 훌륭한 군인의 자질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대의 차이, 경험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여군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오한이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혜 씨도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한이가 나가려 할 때 화순이 불러 세웠습니다. 한희 씨,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선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던 그에게 화순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네, 준장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두 여군이 마음을 열고 소통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수는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분위기가 어딘지 달랐어요. 몇몇 이웃들이 화순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국군이날 행사가 뉴스로 보도되면서 화순의 정체가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여장군이시래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켜보니 정말로 어제 행사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78세의 이화순 예비역 준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공대장으로 수십 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뉴스를 보던 화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은주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화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석이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훈련소에서도 뉴스 봤을 텐데. 화수는 손자 우석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자랑스러워할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화순의 휴대폰에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동료들, 기자들, 그리고 각종 행사 초청 요청들이었어요. 특히 여성단체들과 군 관련 기관들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화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심받고 싶어 나선 거 아니야? 진짜 실력이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을까? 그냥 쇼하는 것 같은데. 화수는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상했어요. 특히 쇼를 한다는 표현이 가장 아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정심이 전화를 걸어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화순아, 좀 복잡한 상황이야. 일부 장성들이 내가 개인적인 명예욕 때문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어. 정말? 화수는 당황했습니다. 응. 특히 최 장군이라고 있거든. 그 사람이 은퇴한 사람이 왜 나와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했다더라고. 화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야, 화순아.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화순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살던 일상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화순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화순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오한이었어요. 준장님, 여기 계셨군요. 오한이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희 씨, 어떻게 여기를? 준장님 댁 근처라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뉴스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화수는 오한이의 배려에 고마웠어요. 벤치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쉽지 않네요. 인터넷 댓글들 보셨나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한이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심해요. 준장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을 하셨는데 고마워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 나선 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한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장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특히 여군들에게 말이에요. 오한이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대에서도 화제예요. 후배들이 모두 준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저런 선배가 있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화수는 오한이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준장님, 저는 알고 있어요. 준장님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선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날 강연에서 준장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후배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오한이의 말에 화수는 자신이 왜 나서기로 결심했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 부대 출입구에서 밀려났을 때의 기분, 그리고 젊은 여군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들을 생각했던 마음 말이죠. 맞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군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도 겪어봤고, 그래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오한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한이의 격려 덕분에 화순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화순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자 우석이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정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딸 은주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우석이가 꼭 와달라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수는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 국군이 날 행사 이후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웠거든요. 수료식에 가면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엄마가 안 가시면 우석이가 실망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결국 화수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가기로 했어요. 조용히 그냥 할머니로서 손자의 수료식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수료식 당일 화수는 은주와 함께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족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부모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다행히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이 입장하자 화순은 열심히 우석을 찾았어요. 한 달 사이에 우석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지고 얼굴이 더 단단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저기 우석이다. 은주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석도 가족석을 찾아 손을 흔들었어요. 화순과 눈이 마주치자 우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수료식이 진행되는 동안 화순은 손자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수료식 마지막 순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훈련병 대표 연설 시간이었는데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우석이었습니다. 어머, 우석이가 대표 연설을 해? 은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화순도 깜짝 놀랐어요. 우석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석은 마이크 앞에 서서 똑바로 선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님, 그리고 교관님들, 가족 여러분. 저는 훈련병 대표 장우석입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화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인 정신, 동료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석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석이 가족석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화수는 갑자기 긴장했어요. 설마 자신 이야기를 할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공대장 이화순 준장님의 외손자입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시선이 화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십 년간 조용히 사셨지만 최근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셨습니다. 화수는 당황했지만 우석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어요. 저는 할머니의 그 용기를 본받아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우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수는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가족 만남 시간이 되자 우석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석은 화순을 꼭 안았어요. 우석아, 정말 잘했구나. 화순은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라는 게. 우석아, 할머니가 미안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오한이 대위였습니다. 준장님, 오한이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희 씨, 여기 어떻게? 오늘 업무로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우석 씨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한이는 우석에게도 인사했어요. 우석 씨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준장님을 할머니로 둔 게 자랑스럽겠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석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오한이가 화순 앞에 바르게 서더니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화순 준장님 존경합니다. 충성. 관중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젊은 현역 여군이 노인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화순도 자연스럽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경례였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 장면을 본 다른 군인들도 하나둘씩 화순에게 경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병들, 교관들, 그리고 참석한 다른 군 관계자들까지. 경례. 한 교관이 구령을 외쳤고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화순에게 경례했습니다. 화순은 감격했어요. 이런 순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석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날의 장면은 곧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손자의 수료식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의 수료식 이후 화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어요. 특히 그날의 경례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화순은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쇼를 한다는 비판은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화순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이화순 준장님, 국방부 대변인실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화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총리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새로운 상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화순은 정복을 입고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국방부 건물이 새삼웅장해 보였어요. 부총리실에서 화순을 맞이한 것은 김 부총리였습니다. 그는 화순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준장님,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준장님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준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젊은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부총리는 잠시 멈춘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준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상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바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군인 정신상입니다. 화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 상은 나이나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분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장님을 초대 수상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화순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준장님께서 최근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군인 정신의 핵심입니다. 숨어있던 영웅이 용기를 내어 나서서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것 말이에요. 시상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화순은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지금까지 묵묵히 나라를 지켜온 모든 군인들, 특히 인정받지 못한 채 헌신해온 여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여군들의 박수가 유독 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준장님, 다시 군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부대를 원하시겠습니까? 화순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를 밀쳤던 그 대위, 그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오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화순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화순은 조용한 카페에서 오한이와 만났습니다. 준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한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희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준장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희 씨,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말이에요. 네, 준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화수는 집으로 돌아와 상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군인 정신상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우석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외할머니께 오늘 뉴스로 할머니의 수상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전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의 손자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오신 그 길을 저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외손자 우석 올림. 화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순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자부심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화순은 내일도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화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어 지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순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어요. 안방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먼지만 쌓여있던 상자였지만 이제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살았던 시간들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나선 지금도 모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화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감출 필요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